두 여성 강경파의 갈등 국면 살펴봤다면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대여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냥 대치가 아니라 막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 아닙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하는 거고 보통 범죄자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말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안견 유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맞받았거든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아무리 좀 극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발언들은 좀 선을 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사안의 발단을 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신임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SNS 통해서 던졌는데 뭐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던 비상계엄을 찬성을 하느냐, 탄핵에 반대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당시부터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던 것이 장동혁 대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탄핵에 대해서도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악수를 거부하고 트집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남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찐 하남자라고 맞습니다. 표현했죠. 이 하남자라는 표현이 뭐 듣기에 따라서 부적절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오가는 레토릭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받아친 겁니다. 전 이건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방에 사용하는 표현의 수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인격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안견 유시라고 받아친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 받아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거듭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 삶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춘 부장님.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둘이 만나거나 최소한 둘만 만나는 것을 좀 약속해주면 회동에 응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잖아요.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본인의 체급을 좀 키우고 싶은 것 같은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걸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시대의 유물이다. 사실 그 보수 정권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은 영수회담은 구시대의 유물인데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본인이 야당 대표가 되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다? 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패한 이후에 뭔가 국민들의 이런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입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조건을 막 따지면서 만나는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아마도 본인을 선출해준 강성 지지층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부른다고 쪼로로 가서 악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두려워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방금 단독 회담과 관련된 조건을 내걸었다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영수회담을 제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보복, 무차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정치 보복을 중단하겠다거나 이 계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님, 네. 정권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실상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직후 탄핵 국면에서 주장했던 바들을 인용을 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각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형사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법기관들의 판단으로는 비상계엄은 불법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대변인의 개인 의견을 그렇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저희가 뭐 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이것이 혁명 내지 숙청이냐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 특검의 좀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매드 잭 스미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른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특검도 받아들일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경파 새 인물 만나보면서 검찰개혁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직권 면직,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